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업부 최영두입니다. 내가 저 관광공사 사장한테 질의를 할 거고 오후에 제가 언론중재위원회 상세히 따질 테니까 하나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자, 내가 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게 언론중재위원회 기관 이익과 관련된 것이냐면 이걸요 이석형 위원장 이전부터 모든 위원장들이 국회에 입법청을 해왔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왜 언론 피해 단체, 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견서 우리 8인 협의체에서 민주당의 요청으로 부른 언론인권센터 사무총장이 낸 의견서입니다. 그 마지막에 보실까요? 자,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 인격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언론선 사유에 뭐뭐 하는데 이것은 사법기관이 아닌 언중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삭제 의견입니다. 그래가지고 8인 협의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좁혀졌고 상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오늘 국정감사의 취지에 반합니다. 자 이제 저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피해 단체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는 중재와 조정이 목적이죠. 그리고 반론 보도, 정정 보도. 우리 저 법사위 출신의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이게 저 기사 삭제 청구 이건 상당히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론 보도라든가 정정 보도 이것은 기사 일부를 바꾸고 정제하는 것이지만 삭제는 공론의 장에서 갑자기 이 기사를 없애버리는 마술 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오후에 따질게요. 답변은 오해하십시오. 제가 자꾸 엉터리 말씀하시길래 제가 지적한 겁니다. 언론 피해 단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 관광공사 사장님. 네. 우리 관광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참 그 감동했던 것이 극기에 미치다. 워크홀릭이라는 걸 기치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대한민국 곳곳을 관광의 물결로, 극기여행의 물결로 만들겠다고 해서 굉장히 감격했는데 이 순 엉터리입니다, 지금. 나중에 따지겠지만 관광공사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북한 어떻게 그 유엔 규제를 피해서 이스타 항공을 동원해서 북한 관광 사업도 제한하는 이런 일에 관광공사가 이런 용역을 할 생각을 합니까? DMZ 관광도 때가 있는 것이죠. 지뢰가 지금 80만 개가 묻혀 있는데 어떻게 DMZ 관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광공사가 정말 우리 민생도 살리고 우리 관광업계가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나라들 태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스페인도 그렇고 어려운 시절에는 다 관광으로 외화가덕도 하고 지금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만 외화가덕도 하고 고용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예산을 써도 근데 써야 됩니다. 자, 워커홀릭 극기에 미치다라고 해서 작년에 저를 감동시켰던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앞에 전체적으로. 자, 한국관광공사가 극기에 미치다, 워커홀릭, 이게 일에 미치다가 아니고 걷다, WALK, HORIC, LIC에서 워커홀릭이라고 해서 야 어떻게 관광공사가 이렇게 멋진 기획을 했나 싶었습니다. 말뿐이었어요. 자, 이게 지금 전국이 이렇게 코리아 둘레길로 내년에 개통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개통하려면 한참 버린 것 같아요. 이게 산티아고 순례길의 감동을 이어받아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km입니다. 근데 이 5.6배 규모인 4,500km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 꿈의 나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든선 예산도 대단히 인색합니다. 이 뭐 각 지역별로 보면은 인색한데 그 제도가 2018년에 이거 한다고 지원 예산이 4억, 남해가 3억, 나머지는 전부 뭐 3, 4천만 원 이 수준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하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가볼게요. 우리 지역입니다. 지역 사진 볼까요? 막상 걷기길랑 가보니 이 남파란 길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딱 이렇게 표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저런 표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그 모바일로 가보면은 이렇게 대략의 지도가 있죠. 두 번째 지도 남파란 길 10코스 제가 지난해도 이야기한 건데 여기에 1년 내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갓길을 이용하는 위험 구간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그러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1년 동안 이거 방치합니까?
자, 다음 보실까요? 그리고 이 길도 그냥 도로 따라 대충 그렸어요. 도로 따라. 이거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저도 현지인이니까 알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아마 하나 둘이 아닐 거예요. 비일비재할 겁니다. 탁상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관광공사가. 이 걷기길 중에 하나 걸어보신 데 있어요? 예, 제가 어디 걸어봤습니까? 해파란 길은 걸어봤습니다. 남파란 길도 꼭 걸어보십시오. 자, 남파란 길 보실까요? 적어보십시오. 저기가 제가 대한민국 지중해라고 부르는 거제, 통영, 고성, 진해, 마산으로 둘러싼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저기가 이순신의 바다이기도 합니다. 저기서 전부 이순신이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저기에 저도 비치로드라고 관광이 많은데 지금 남파란 길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도로 따라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 반도 거제도와 이어지고 지중해 길의 해안선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쏙 빠져 있습니다. 다시 저거 한번 보실까요? 영상 한번 보실래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여드린 지금 마산 상공을 나르고 계십니다. 비행하고 계신데 저쪽 보십시오. 저 뒤편에 있는 저기가 전부 제가 대한민국 지중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바닷길입니다. 근데 저 바닷길을 쏙 빼버렸어요. 그 창원시하고도 한번 협의도 해봐야 되고 제가 사진이 보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통째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길이. 그래서 이게 또 보실까요? 자, 이렇게 또 위험 표시만 있습니다. 또 길 찾기도 어렵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이런 길을 어떻게 걷습니까? 위험하게. 차도 위험하다는데.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저런 표시 보물찾기 합니까, 지금? 자, 다음 볼까요?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이건 뭐 시당국의 책임이 있겠습니다. 또 보실까요? 자, 이런 길도 그냥 길이 좋은데, 그냥 아무지, 이게 왜 이렇게 하게 하냐면은, 우리 시의 관계들 이야기 들어보면 KTO, 1분 더 주십시오. 예. 한국관광공사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와 군이 상상하거나 기획할 수 이상의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능력이 KTO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나 군이나 이런 의회라든가 단체 입장에서는 무엇이 경쟁력이 있고 무엇을 해서 어떻게 갖고 된다는 이 노하우가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도해 주는 게 관광공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대부분을 예컨대 쓸 수 없는 지금 잠깐 적어볼까요? DMZ 관광평화관 콘텐츠 개발에 얼마 쓰신 줄 아십니까? 2000년에 110억 썼고요. 60억 썼습니다. 올해는 60억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데 돈 쓰시는 것 때가 있습니다. 때가. 비핵화하고 지뢰다 걷어내고 이래야죠. 지금 할 수 없는 사업을 그걸 못하니까 또 다른 무슨 온라인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유정주 의원도 리덤 오브 코리아 그 이야기 하셨는데 그 적은 예산으로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예. 맞아요. 1번 드십시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일자리와 관련돼 있습니다. 일자리가. 우리나라 관광이 매우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께 큰 기대를 걸었는데 이거 남은 임기 동안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관광협회, 세계관광협회에서 보여준 겁니다. 대한민국이요, 세계 수준보다 관광의 GDP 기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고용 역시도 엄청 낮아요. 미국만 볼까요?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는 2080 GDP 기율 2.80, 고용 기율이 3.10%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뭐 프랑스는 뭐 관광의 나라에 9.60, 10.80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도 거의 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조차도 관광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관광으로 고용을 유지합니다. 그럼 다음 볼까요? 다음에 우리 스타트업 했죠. 관광 스타트업 170억. 예. 이게 2005년간 170억입니다. 그래서 이 DMZ 사업 이런 거 말고 말이죠.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납니까? 자기 고향을 지키고 자기 고향에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우리 제주 올레길 만든 그분 이야기 아시죠?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에서 언론사 국장을 하시고 산티아고 길 갔다가 내가 제주도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서 게 제주 올레길고 세계적 히트작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코리아 둘레길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아끼고 이 길을 만들고 관광산업, 관광 스타트업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장려하는 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관광공사 사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공사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요. 네. 사업비로만 보면 한 3,200억 정도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 예산 중에 지금 일자리 만들고 또 이 정말 경제난으로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이런 데 좀 투입해 주십시오.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산 남파랑 둘레길 한번 꼭 둘러. 예. 그래서 시하고 어떻게 비하고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시민들은 무엇을 하고 시청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우선 코리아 둘레길 관련해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4,500km가 되는 둘레길이라서 아까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제 지자체하고 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지자체에서 안을 내면 공사에서 그걸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 보고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말 걷기길이 말씀하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품 걷기길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하나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GDP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기관에 따라서. WTP에서는 뭐 2018년 기준으로 한 4.4%까지도 보고, 근데 분명한 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OECD 평균이 10%대인데 거기 훨씬 못 미칩니다. 스페인 같은 데는 14.6%까지 갑니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관광을 갖고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좀 공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관광에 대한 예산이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